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펀드는 없고요. 제가 또 주식 종목을 재무상태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주식 재무상태표는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테마는요. 4차 산업이고요. 섹터는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테마들이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진짜는 뭐냐? 이 가려내기가, 옥석 가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금 9월달부터 자율주행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늦어도 좀 타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고점 아니냐 이렇게 고민들도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9월달 이후에 이미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종목들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고 좀 탄실한 회사에 이왕이면 매출도 잘 나오고 기초체력이 탄실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물려도 존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모멘텀 타고 이렇게 타다 보면 막 2달, 3달 이렇게 막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제가 이 재무상태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아무리 내가 편집을 좀 잘라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연 설명을 조금 짧게 하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짧아지려나? 자, 이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명칭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설립일자는 2004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 20년 된 회사예요. 주요 사업 내용은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요. 영상 기록 장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ADAS. 이게 ADAS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죠. 요걸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종속회사로는요, 현대폰트스가 있습니다. 영상 기록 장치랑 내비게이션,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현대폰트스가 지금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폰트스는요, 이 회사에서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있고요. 관계회사는 텔레컨스라고 해서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건 5G 쪽이네요. 관계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율은 2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그리고 모빌테크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 사업화를 업무 협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 협약 체결식을 했을 때는 물론 지분을 서로 주고받고 하진 않았더라고요. 않았더라고요. 이랬을 때 큰 시너지가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자율주행 사업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기술 협약을 했다. 향후 앞으로 대한민국 자율주행 사업에 선도하는 기업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주요 사업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는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단계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라는 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유수의 업체들이랑 자율주행 납품업체로서 먼저 선점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이게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이 갑자기 지금 떠가지고 쭉쭉쭉쭉 가는 게 이유가 뭐예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에 대한 얘기보다는 완벽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구현을 해내겠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최고 기술 등급인 5등급에 근접해 있다라고 기사가 떴었잖아요. 그죠? 그 5등급, 최고 등급 5등급이라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목적지 얘기하면 목적지에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기능. 그게 5등급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이죠.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낸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저는
물론 전기차가 테슬라가 선도기업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차하면 독일이잖아요. 이 독일 명차들이 전기차에 달라들고 수소차에 달라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차 수소차 나오면서 제대로 된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이 독일 명차들이 전기차랑 수소차랑 이런 것들을 출하를 하기 시작하면요, 테슬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는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발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이미 지금 방어에 나섰어요. 독일 명차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는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지금 2차전지 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어려운 업체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막 쌍끌이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자체 생산이 되겠죠.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원가 절감이 되겠죠. 원가 절감이 되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겠죠.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독일 명차들이 달라들어도 시장 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에서 또 앞설 수가 있겠죠.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독일 명차들이 2차 전지랑 수소차랑 달라들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2019년도에 대한민국 IT 어워드 자율주행 부문 1위로 선정된 기업이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독일하고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점이 되고, 그리고 매출은 향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은요, ADAS에 달려 있습니다. ADAS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AS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차간 거리 측정이라든지 차선 이탈이라든지 추돌 방지라든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게 ADAS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제품이거든요. 이게 BMW사에 지금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2015년도부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회사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지금 국내 시장은요, 점유율이 다른 것들도 크질 않아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만도보다 한 6% 정도 앞서 있는데, 이 회사가 블박이 지금 11%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고, 만도가 한 5% 정도 가지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ADAS에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는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자율주행차로 분류된 섹터주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요거를 누가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모터렉스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터렉스밖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 확실히 탔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확실히 탔는데, 여기에서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계속 박스권으로 놀다가, 요때 저점 찍고 지금 상승분, 요게 이제, 테슬라하고 맞물렸죠. 테슬라 발표하고 맞물렸죠. 굉장히 상승분을 크게 가졌다. 박스 돌파하면서 쭉쭉쭉쭉쭉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 5,510원. 최고점은 5,970원까지, 이거는 개미 털려고 지금 완전 작정하고 털어냈고요. 다시 털자마자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추세를 가지고 갔을 때 지금 펀더멘털이 받쳐주면 이거는 그냥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렇지만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정장은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조정장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조정이 되면 들어가고 10% 조정 안 되면 저는 그냥 방관하고 그런 추세로 지금 그런 태도로 저는 방관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본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요 1,500억입니다. 150억이네요. 자본금은 150억입니다. 발행 주식 수는요 3천만 주고요. 이게 원래 1,500만 주였는데 유통수량이 되게 작았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
유증을 했습니다. 1대1 유증을 해가지고 3천만 주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요 1653억이고요. 현재 주가는 5510원입니다. 오늘 날짜가요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장 종료를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은 시간의 단일가까지 끝날 시점인 5시 50분입니다. 유통 발행 수는요 지금 2099만 7천 주고요. 유통 발행 비율은 69.99%입니다. 전체 발행 수의 69.99% 한 70%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1일 거래량은 599만 9,918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1일 회전량은 28% 정도가 회전을 했는데 어제는 한 280%가 회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꾸준하게 제일 잘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성 지표는요 중상이고요. 수익성 지표는 중하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 지표는 중하고요. 활동성 지표도 중하입니다. 전체 평가는요 중하를 주겠습니다. 안정성 지표에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9%고요. 자본 대비 79%가 부채 비율이고요. 총 자산 대비로서는 44%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작은 건 아니죠. 그죠? 자기 자본에 비해 가지고 79%면요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이 부채가 많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될 보상 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자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중상을 유일하게, 안정성 지표는 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ROI는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ROI나 ROA는 항상 똑같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요 12%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조금 좋았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에서도 저는 상은 못 주고요 중하를 줬습니다. 성장성 지표도 제가 중하를 줬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활동성 지표를 보시면요.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은 자산 회전율이 되게 높아요. 재고 자산 회전율은 361%,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3바퀴 반을 돌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보니까요. 이 회사가 영업 구조가 그래요. 영업 구조가 B2C는 없고요. B2B입니다. 전부 다 B2B. 생산 오더가 내려오면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많이 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전율이 높다. 물론 일반 시중에서 개인들한테 판매량이 높은 데들은 재고량을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들을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회전율이 높으면요, 이 회사는 활동성은 굉장히 좋은 건데, 상대적으로 주문이 들어와야지 제조하는 업체, 재고를 그냥 많이 두질 않기 때문에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지, 이게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총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회전율은 한 바퀴를 못 돌아갔어요. 42% 정도. 그러면 42%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1000억이다라고 하면 42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비유동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요 121%입니다. 한 바퀴하고도 조금 더 돌아갔는데 비유동 자산 회전율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았다. 그래서 이 지표 평가에서도 활동성 지표도 높이 평가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하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하로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는요 매출액이 5,40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6,100억이었고요. 이때까지 좋았어요. 이때까지 좋았는데 2019년도에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왜 꼬꾸라졌느냐? 자동차가 2019년도에 매출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죠? 판매 대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2020년도까지 이어졌다가 어제 차량 판매 대수가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이 회사도 이제 2020년도 후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상승할 여력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19년 연말까지 이게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부채 총계는요
2017년도에 274억이었고요. 2018년도에 255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221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채는 지금 점점 줄어왔습니다. 블박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사업들이 완성차 제품에 이미 요즘은 잘 달려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즘 구매하는 사람들이 정말 드뭅니다. 그죠? 지표, 펀더멘털을 한번 보겠습니다. 퍼 값은요, 2017년도에는 90배였고요. 2018년도에는 38배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가지고 퍼 값은 계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죠? EPS 같은 경우에는요, 51원이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51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68원,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89원이었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요, 885원, 1045원, 941원. BPS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장부가, 적자폭은 컸지만 주당 장부 가치가 큰 폭으로 하향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청산 가치입니다. 이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고 하면요. PBR을 보면 이 주가가 대충 계산이 되죠. 2017년도에 5.24배였고요. 2018년도에 2.52배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44배였는데 그러면 그 당시 주가들은요 한 2,500원 선에 형성이 되었겠죠. 2018년 2019년도에는 2,500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2배가 올랐죠. 100% 상승해서 지금 2배가 주가가 지금 5,500원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과거들 지표들이 이 과거 지표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치가 받쳐줄 수 있는 펀더멘털 기초 체력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조금 제가 부연을 좀 하나 드리면요. 이 매출액이 지금 447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지금 주 고객사가 BMW하고 아우디하고 벤처 이 지금 거의 해외 유럽 독일 차들이 거의 고객사들입니다. 국내 지금 매출이요 너무 작아요. 47억이에요. 국내에서는요 지금 벌박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데 만도보다 더 많더라고요. 만도가 한 5%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매출액이 지금 현재 늘고 있어요. 그래서 BMW나 아우디나 벤츠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저는 굉장히 크게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2019년도 반기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기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전년도 반기랑 비교했을 때 전년도 폭망했을 때보다는 조금 늘었느냐 변화가 있었느냐 라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작년 2019년도 반기에는요, 정감률로 그냥 한눈으로 쫙 봐겠습니다. 총자산 같은 6%가 지금 현재 늘었고요. 유동자산도 10%가 늘었습니다. 비유동자산 그대로고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5%가 줄어들었습니다. 무형자산은 2%가 늘었고요. 유동부채는 8%가 늘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매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늘어났다. 비유동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부채 총계는 7%가 늘어났습니다.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은 100%가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본은 유증을 통해서 100%가 늘어났고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익잉여금이 이게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가 됐습니다. 전년도 반기에 적자 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기에 적자 폭이 소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자기 자본과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6%가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고개를 까우뚱한 게 제가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임직원한테 돈을 빌려준 게 20억이나 돼요. 20억. 이게 있더라고요. 임직원한테 20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20억이나 되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 꾸준하게
법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손실을 계속 입힐 수 있는 돈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로비를 많이 했을 때, 아니면 로비가 필요할 때, 로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접대를 했다라든지 이런 돈들이 정빙을 하기 힘든 돈들이 있을 때는요. 임직원 가지급 처리를 합니다. 이때는 가지급 처리를 해놓으면요. 임직원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임직원이 돈을 갚아야 돼요. 이게 대표이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대표이사, 사내이사 뭐 그렇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돈이 이자가를 계속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요. 1년에 인정이자가요 4.6%입니다. 지금 4.6%만 하더라도요. 1년에 이자가 9,390만 원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요. 그럼 9,390만 원을 회사에 돈을 갚아야 돼요. 대표는 접대비로 썼지만, 로비하고 접대비로 썼지만, 그렇게 해서 회사에 뭐 수주도 가지고 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큰 금액들은 전부 다 대표이사 가지급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표이사님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20억이 정도면요. 그러면 인정이자 2,39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2,390만 원을 뭐 대표이사가 월급 다 때려 넣어야 될 돈 아니에요. 그죠? 월급 다 때려 넣어야 될 돈입니다. 지금 9,390이면 때려 넣나요? 안 때려 넣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요? 충당금으로 뭐 처리를 하든지, 뭐 어떻게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든지, 뭐 상각 처리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기 힘들어요. 비중이 너무 크면 이거 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9,390만 원은요, 대표이사가 돈을 안 집어넣으면요, 이게 돈을 받은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걸로 처리하면 회사에서는 금융소득이 되죠. 그러면 법인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390만 원에 대한 법인 세금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만으로도 계속 그냥 국가에다가 돈이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만 하더라도요, 물론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은 이 돈을 썼지만 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돈을 썼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는 그냥 진짜 불로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포괄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마이너스 6% 줄어들었지만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 총이익이 8%가 늘어났습니다. 판매비와 판매관리비가 7% 정도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년도 반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31%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당기순이익이거든요. 당기순이익이 131%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포괄손익 자체가 지금 증감률은 지금 호전이 되고 있다. 회사의 위기에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심은 향후 앞으로의 개선되는 부분들이 기대심은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이고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보다 많이 크게 개선되었다. 2배 정도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표는 줄어들었죠. 근데 전년도에 매출액도 줄고 꼬꾸라졌잖아요. 전년도에 이 회사가 좀 꼬꾸라졌는데, 그런데 이때 전년도에도 투자 활동은 꾸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반등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되었다. 그런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지금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반기에는요. 앞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온 돈으로 또 투자활동을 더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는 향후 앞으로 지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로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요, 71%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입니다. 12억에서 3억 6천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단기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회사의 현금 흐름표는요, 정상적인 현금 흐름표입니다. 정상적인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기타 부수적인 걸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감가상각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항목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유형 자산들, 이 감가가요, 너무 커요. 75억 정도의, 감가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지금 누계액이 너무 큽니다. 이게 향후 앞으로 지금 회사가 20년 됐잖아요. 그죠? 2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직기들, 기기장치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상각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노후가 너무 많이 됐다라는 방증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는 75억 정도의 감가가 되었으니 지금 직기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직기 같은 경우에는요, 67억이 자산인데, 감가상각 누계가요 61억이에요. 61억 합쳐가지고 58억이에요. 58억 합쳐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돈이 들었죠. 투자가 돼서 돈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47억인데 담보 제공을 해가지고 대출금이 여기에 대해서 27억이 또 있습니다. 그럼 결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현재 지금 펀더멘털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나아지고 있느냐라고 보면요. 펀값이 94배입니다.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익 자체는 별로 나질 않고 당기순이익은 별로 나질 않고 지금 주당 순이익 자체가 지금 59분밖에 안 되니 주가 수익 배율이 굉장히 지금 높이 잡혔습니다. 94배고요. 우리가 제조업은요. 멀티플 10 정도 보고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10 정도 되면 우리가 뭐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10 정도에서 15 정도 보고 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테마주들은 이 멀티플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고 들어가면요. 이거 몰빵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거 몰빵하시면요. 크게 다칩니다.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면 그러면요. 지금은 뭐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 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펀드멘탈이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요, 테마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회사를 들어갈 때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BPS 같은 경우에는 998원이고요. PBR은 지금 5,500원이기 때문에 5배가 넘죠. PCR은요, 의미 없고요. 지금 ROE 같은 경우에는 0.12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12%입니다. 사내 유보는 이미 이 회사는요, 배당을 치지 않아요. 배당을 치지 않아서 사내 유보가 100%고요. 요구 수익률은 12%입니다. 성장률도 12%고요. 내재 가치는 주당 84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승분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정 주주이익은 17억이고요. 그리고 자본 효율은 4%입니다. 관리 종목 될 확률은요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경상이익은 27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결과값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지금 적정 주가는 얼마냐? 물론 재무상태표를 보고 미래의 적정 주가를 구한다라는 거는요, 얼른 반푼도 없는 소리고요. 지금 현재의 이 회사의 가치로 따졌을 때, 장부가 상 가치로 따졌을 때는 998원인데, 사심을 조금 넣어가지고, 성장세 조금, 고춧가루 성장세 조금 양념 좀 치고요. 그리고 모멘텀 양념 좀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적정 주가는 저는 한 4,000원 정도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이 펀더멘털이요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000원, 4,200원 정도 되면 1차 진입, 그리고 물론 수익을 내면 그냥 판매. 왜? 분기 보고서를 봐야 돼요. 분기 보고서가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는 분기 보고서 무조건 봐야 돼요. 분기 보고서. 왜?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은요 투자 기간이 깁니다. 최소 1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길게는 2년도 봐야 돼요. 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BMW랑 이 독일 명차들이랑 이미 관계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래 성장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업종들하고 이 펀더멘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트렉스랑 텔레칩스, 라닉스, 남성 대표적인 지금 자율주행
섹터주들이죠. 이 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자산 총계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가 4,443억이고요. 자산 총계 같은 경우에는 모트렉스가 굉장히 크게 앞섭니다. 그런데 부채가요 굉장히 많아요. 자산 대비 부채를 너무 크게 안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로 따지면요, 이 회사가 부채 비율도 1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가 안 돼요. 매출액이요 3천억이고요. 이미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볼륨을 굉장히 키우면서 부채를 많이 가져왔지만 그만큼 매출액 신장도 크게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전체 텔레칩스만 지금 텔레칩스만 지금 현재 순이익을 가지고 오고, 텔레칩스랑 남성만 순이익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남성은 뭐 의미 없고요. 남성은 4억 의미 없고요. 이 76억 의미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도 텔레칩스는요, 지금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딱 한눈에 봐도요, 텔레칩스가 펀더멘탈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이 이 회사는 너무 높아요. 자본 대비해서는요, 400%예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가고 있죠. 텔레칩스 지금 현재 부채 비율 50. 이 재무 구조 자체가 텔레칩스가 완벽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제가 한번 뜯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는 텔레칩스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라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가 많은 것들은요, 볼 필요 없어요. 비교했을 때 지금 재무 구조로 봤을 때는 텔레칩스가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퍽 값도 다른 것들은 퍽 값이 지금 다 단기순이익들이 이익들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퍽 값 자체가 마이너스고요. PBR 같은 경우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1.28배밖에 안 됩니다.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읽어드린 재무상태표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뽑아봤는데, 이거를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요, 부연 설명이 자꾸 자꾸 지금 줄이고 지금 자꾸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너무 길다. 녹화하는데도 힘들고요. 이게 기니까요,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정말 저는 사실 저는 여기에 저는 피땀을 흘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사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제 주관적으로 저는 주관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고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척척척 들어맞아줘가지고 이거 오른다 만다 이거 지금 진입해가지고 지금 진입하면 좋을 때다 이런 것들이 척척 맞아주면요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주식은 생물이잖아요. 아니잖아. 주식은 생물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주포가 가는 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 따라 지금 이미 상승한 것들은요, 수급 보고 타셔야 돼요. 수급 보고. 지금 수급이 터져가지고 상승분 다 추세 왔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조정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 빠질 때 최저점으로 빠질 때, 그리고 그 저점에서 자리 잡을 때, 그때가 1차 진입할 때고, 지금은 무턱대고 탈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미친 듯이 주포들이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또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이런 재료들이 뜨면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은 쭉쭉쭉 더 이상 뻗을 펀더멘탈은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물론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해서 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요. 지금 되게 많이 늘었어요. 화면도 지금 많이 늘었죠. 지금 글자 안 보인다는 거 지금 개선도 다 했죠.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개선도 다 했죠. 저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수만 많아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유튜브, 이거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물론,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 상태표는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고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저도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